안녕하세요. 20년간 사랑받아온 리니지가 리마스터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픽도 좋아지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조금 오게티가 있다면 아이나사드 정책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플레이 서포트 기능 덕분에 게임 피로도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과금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적은 과금 또는 무과금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시죠. 1부는 신규 유저, 복귀 유저가 놓칠 수 있는 소소한 정보나 기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스탯은 어떻게 찍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리니지 같은 경우 최선의 공격이 방어다 라는 말이 딱 맞는 게임입니다. 최대한 몹을 빠르게 잡을수록 물약을 적게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캐릭터가 공격 위주로 스탯을 먼저 찍습니다. 근거리 캐릭터인 기사, 용기사, 전사, 다크엘프 같은 경우 힘을 베이스 스탯으로 시작을 하고요. 랩업 시 주어지는 스탯 역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올 힘을 먼저 찍습니다. 여기 자막에다가 특별한 경우는 특정 사냥터 공략 및 PVP 라고 밑에다 자막을 넣어줘. 원거리 캐릭터인 요정 같은 경우 덱스를 베이스로 시작을 하고요. 역시 랩업 시 주어지는 스탯은 올덱스를 우선으로 합니다. 요정 같은 경우 검과 활을 같이 쓸 수 있으나 신섭 특성상 원거리 공격이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검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근거리 캐릭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법 계열 캐릭터인 마법사와 한술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올인트를 우선으로 하며 마법사 같은 경우 여러 포지션에 따라서 위즈와 인트를 적절하게 분배하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일단은 올 인트를 추천드립니다. 턴사냥이나 모리사냥 하기 위해서는 올 인트를 찍는 게 좀 더 효율이 좋습니다. 원하시는 캐릭터 생성 후 시스템이 주는 퀘스트를 따라서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 55에서 56레벨에 도달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기본 퀘스트를 끝냈다면 이제 신규 복귀 유저분들도 어느 정도 게임에 적응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RPG 게임에 끝나지 않는 숙제,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요. 리마스터의 경우 친절하게도 누구나 쉽게 장비를 맞출 수 있도록 기사단의 주화, 또 기사단 아이템이라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지정하는 특정 지역에서 사냥을 할 경우 기사단의 주화 아이템이 드랍되며 이 화폐를 이용해서 기사단의 장비와 소모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초보자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안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Nope. 기사단의 주화를 모아서 기사단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강화 수치에 따라서 80렙 이후까지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마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인데요. 다만 기사단 주화로 구매하는 소모품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니지 리마스터는 자동 사냥을 지원합니다. 플레이 서포트라는 기능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100% 활용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레이 서포트 기능의 단축키는 Alt W입니다. 또는 화면 아래쪽에 채팅창 상단을 보시면 자동 설정이라는 작은 메뉴바가 있습니다. 이 단축바를 통해서 빠르게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플레이 서포트 화면을 보시면 상단 오른쪽에 전체, 보조, 주변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전체라는 기능은 65렙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사냥, 귀환, 구매 등 게임 플레이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100% 자동으로 합니다. 예, 눌러보면은 아래쪽 채팅창 보시면은 65렙부터 사용 가능이라고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그 옆에 보조라는 기능은 버프, 회복 가능이라고 인형 소환 등 보조 기능만을 사용하며 몬스터 사냥 또는 PVP는 수동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반자동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이라는 기능은 물품 구매와 사냥터 이동을 제외한
자동 사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65렙 전까지는 이 기능을 통해서 성장을 하셔야 합니다. 65렙 이후부터는 100% 자동 모드가 지원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게임 플레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플레이 서포트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설정과 상황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버프창 같은 경우 굉장히 설정하기 쉽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은 마법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개별 버프 설정에다가 올려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법 창에서 꾹 눌러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고정 버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벤토리 창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회복 아이템 같은 경우 80%, 60%, 40%, 20% 구간별로 원하시는 물약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종류의 물약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변신 같은 경우 이렇게 변신창을 클릭 후 원하시는 변신을 누르시면 설정이 됩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끝납니다. 보조 기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런 버프만 물약을 먹거나 버프를 쓰거나 캐릭을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수동으로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컨트롤이 쉽습니다. 버프를 많이 써야 하는 직업 같은 경우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데 지금은 그냥 사냥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주변 기능 같은 경우 본인이 원하는 사냥터에 가셔서 누르시면은 일정 범위 내에서 계속 사냥을 합니다. 다만 이 기능 같은 경우 가출하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냥을 진행하다 보면은 처음 사냥을 틀었던 위치에서 많이 이탈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냥터 탐색 같은 경우 10걸음을 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템 줍기 같은 경우 1회로 할 경우에는 아이템을 안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3회로 해두셔야 합니다. 보다시피 처음 사냥을 시작했던 위치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이동하면서 사냥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모니터를 안 해줄 경우에는 몬스터가 없는 지역까지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전체 같은 경우 직접 경로를 만들어서 이동 경로와 사냥 경로를 모두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할 경우에는 아까 주변 같은 경우 가출을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딱 지정해둔 위치만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원하시는 사냥터 창고 주변에서 내경로 만들기를 누르신 후 원하는 이름을 작성하신 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동 경로 저장 중이라고 나오죠? 본인이 원하는 사냥터까지 일단 이동을 합니다. 원하는 사냥터에 이동 후에 이동 중 전투를 누르시면은 전투 경로 저장 중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전투 시 왔다 갔다 하는 경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한 요 정도 구간까지만 제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지를 누르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인의 실험을 누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창고에 물건을 맡기고요. 또 필요한 물품을 찾습니다. 그리고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 후 사냥터를 향해서 이동합니다. 모든 과정이 전자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치에 도착 후 지정해둔 전투 경로를 따라서 사냥을 진행합니다. 한번 가출하는지 보실까요, 같이? 이렇게 일정 구간을 반복하면서 사냥을 진행합니다. 절대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필드뿐만 아니라 던전에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아이템 창 설정 같은 경우 이렇게 원하시는 아이템을 똑같이 옆으로 드래그해서
개수를 설정 후 구매를 누르시면은 부족한 아이템을 상점에서 구매합니다. 경로 옵션에서 PVP 피격 시 텔레포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PK에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던전 사냥을 진행할 경우에는 비전투 시 일정 시간 뒤에 텔레포트를 하도록 설정해 두시면은 조금 더 원활한 사냥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수 몹을 상대할 경우에도 텔레포트 설정이 가능하고요. 일정 HP 이하로 피가 빠졌을 때도 텔레포트 설정이 가능합니다. 필드 같은 경우 텔레포트 설정을 해두게 되면은 원하는 경로를 이탈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던전에서는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투 설정 같은 경우 UI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탐색 범위를 10으로 할 경우에는 사냥터 이탈이 적고요. 20으로 할 경우에는 가출을 좀 많이 합니다. 또 일반 공격을 끌 경우에는 왼쪽에 설정된 공격 스킬만을 사용하고 일반 공격을 킬 경우에는 공격 스킬과 일반 공격을 같이 합니다. 또 매너 모드를 껐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잡고 있는 몬스터를 스틸하고요. 키면은 공격을 안 합니다. 또 퀘스트 우선으로 설정해둘 경우에는 주변에 퀘스트 몹이 있을 경우에 퀘스트 몹을 가장 먼저 어택을 합니다. 성공 우선 여부는 이제 성공 몬스터를 먼저 탐색해서 사냥을 합니다. 다음 편은 말섬을 떠나고 싶은 자들이여 꼭 보라. 꿀사냥터 추천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